프랑스 파리라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우아하고 세련된 꿈의 도시란 이미지지만 1590년의 파리 사람들은 파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파리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조상의 뼈를 갈아먹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는 위그노 전쟁으로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선 위그노 전쟁에 관해 자세히 알 필요까진 없으니 최대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위그노란 프랑스의 신교도를 뜻하는데요. 위그노 전쟁은 프랑스가 신교와 구교로 나뉘어 36년간 벌인 종교 전쟁입니다. 영화 여왕 마고로 잘 알려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역시 위그노 전쟁과 관련된 사건이죠.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위그노 왕족이었던 앙리 드 나바르는 이후 포로가 되기도 하지만 얼마 후 탈출하고 위그노 세력을 모아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이야기와는 관련 없는 중요 인물들의 암살과 때이른 사망 등으로 인해 앙리 드 나바르가 카톨릭으로의 계종을 번유받으면서 후계자로 지명되죠. 그렇게 얼마 전만 해도 목숨이 간당간당했던 부르봉 가문의 앙리 드 나바르는 1589년에 앙리 4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복잡하죠? 여기서 기억해 주실 건 신교도인 앙리 4세가 프랑스 왕이 되었다입니다. 계종을 번유받긴 했지만 아직 계종은 하지 않았거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여왕 마고 관련 영상을 만들게 되면 다루도록 하고 복잡한 얘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자, 그러면 신교도라도 어쨌든 프랑스 왕이 되었으니 프랑스가 한 번에 모두 무릎을 꿇어주면 참 좋을 텐데 강경 카톨릭파였던 파리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도인 파리를 차지해야 진정한 프랑스 왕이라고 할 수 있었기에 앙리 4세는 파리를 점령하러 1590년 봄 12,0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파리로 향했습니다. 당시 파리 시민은 약 22만 명에 파리를 지키는 군사는 1000만이었습니다. 앙리 4세는 적은 군사로 파리를 공격하느니 호위하고 쫄쫄 굶겨버리는 편이 더 승산이 있겠다고 보고는 죽치고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는 곧 주변의 물레방앗간을 모두 부수고 밭을 태워버렸습니다. 봄에 시작한 포위는 여름으로 이어졌고 8월이 되었을 땐 2배로 불어난 앙리 4세의 군사들은 주변을 모두 점령하고 파리를 물 셀 틈도 없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파리 사람들은 자신 있었습니다. 파리는 부유한 도시였고 음식도 넘칠 듯 많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먹을 입은 22만인데 비상식량으로 저장된 오트는 겨우 150톤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양이었죠. 그렇게 파리 안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반해버렸습니다. 식품의 가격은 눈이 팽팽 돌 정도로 미친 듯이 치솟는데 그 와중에 전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적이 숨을 곳을 줄이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더 많이 훈련해야 했죠. 5월이 지나 6월로 들어서자 군대의 월급조차 제대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용병들에게 줄 돈도 밥도 없어 파리의 귀족도 부자도 주교도 심지어 외국 대사들까지도 주머니를 탈탈 털어 재산을 바쳐야 했으며 스페인 대사인 멘도사는 매일 오트죽을 한가득 끓여 2,000여 명을 먹이고는 했죠. 도시 안에 있던 닭, 염소, 말, 당나귀 등은 모두 도살되어 엄청난 가격에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먹이기 위해 시에서는 모든 이들의 창고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는 수도에도 해당됐는데 예수의 창고에는 1년은 먹을 양의 곡물과 대량의 소금에 절인 고기가 나와 파리의 대저택들보다도 식량이 많다는 병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늘 청렴하며 비축하는 일 없이 남은 음식은 모두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던 탑붙인 수도에조차 창고에 1년여는 거뜬히 버틸 만큼의 식량이 발견되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죠. 당시 기록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 중 7,500여 명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식재료 값이 너무 올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음식이 없었고 5,000여 명은 돈이 한 푼도 없어 쫄쫄 굶고 있었다고 합니다. 창고에 숨겨둔 식량을 들킨 수도회와 교회에서는 15일간 이들을 먹이는 데 동의했지만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싼 값에 빵을 팔았지만 한 푼도 없는 사람을 먹이는 일이 고민이었죠. 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음식을 받기 위해선 음식을 받기 3일 전 키우는 고양이와 개를 지정 장소로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가득 모인 개와 고양이로 시에서는 허브와 뿌리채소를 넣은 수프를 끓였고 한 명당 고기 한 덩이가 든 수프 한 그릇과 자그마한 빵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안의 고양이나 개라고 해봐야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기에
이것도 며칠 가지 못했죠.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생쥐와 참새, 쓰레기, 곤충, 나뭇잎과 허브, 잡초까지 모두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까지도 즐겁게 먹었으며 노랑에 빠져 죽은 개와 쥐의 삽새도 건져내어 내장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이미 옷과 가구로 만들었던 가죽과 모피조차도 음식이 되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앙리사세가 도시 바깥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 사이 파리의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렸기 때문이든 이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든 매일 아침 150에서 200여 명이 길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절박해진 사람들 중 몇이 도시를 몰래 빠져나가 앙리사세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볼이 홀쭉해진 채로 자비를 외치는 이들을 보고 앙리사세는 그렇다면 가장 고통받고 있는 3,000명까지 도시를 나가도 좋다고 허락했죠. 다음 날이 되자 거의 4,000여 명이 도시를 벗어나려 시도했고 앙리사세의 군사들은 그중 800여 명을 모아 다시 도시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제 도시에는 먹을 것이 남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점차 식인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름 부유했던 한 귀족 여성은 빵을 구할 수가 없어 두 어린 자녀를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망하자 여성은 가정부의 도움으로 아이들의 시신을 요리해 2주 동안 울면서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뒤 여성과 가정부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전에 길거리에 고양이나 개를 사냥하듯 길에 나온 아이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붙잡힌 아이들은 순식간에 살해되어 잡아먹혔죠.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되자 파리는 버림받은 도시처럼 황량해졌습니다. 당시 파리에 있던 스페인인인 피에르 코르네호는 이렇게 기록했죠. 이 도시의 영광과 성공이 아름다운 벽걸이며 은접시, 장신구와 보석, 신사와 숙녀가 타던 세련된 마차와 말은 모두 약간의 죽, 소금도 넣지 않고 물에 끓인 풀과 잡초, 말고기, 당나귀 고기로 바뀌었다. 8월 9일에는 굶주림에 참지 못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이들은 이교도라는 소리를 들으며 잔인하게 진압되었고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이때쯤 마담 몽팡시의 빵이라는 음식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의회에 6월 15일에 제안한 사람은 스페인 대사 멘도사로 157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스페인 군사들이 굶주릴 때 쓴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방법은 바로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이들의 뼈를 갈아 물과 섞어 빵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아무도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정말로 이 빵을 먹기 시작한 건 8월이었습니다. 마담 몽팡시에의 빵이라 불린 이유는 마담 몽팡시에가 이 빵을 홍보했기 때문이었는데 정작 그녀는 이를 절대 먹진 않았다고 합니다. 더는 먹을 게 없던 사람들은 공동묘지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를 빵으로 만들어내려 했죠. 하지만 식인이라는 점을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뼈가루는 밀가루와 달라 제대로 뭉치지도 영양분이 있지도 않았기에 이걸 먹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뼈가루 빵을 먹은 사람들은 금방 죽어남았죠. 8월 30일이 되어서야 좋은 소식이 슬금슬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총독인 파르마 공작이 스페인 왕인 페릴페 2세의 명을 받고 파리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앙리사세가 파르마 공작을 상대하러 군을 이끌고 잠시 떠나자 파리 사람들은 서둘러 음식을 찾으러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앙리사세 역시 거의 굶으면서 호의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남은 음식은 없었죠. 파르마 공작의 군대를 본 앙리사세는 물러나야 함은 알았으나 거의 다 이긴 상황이 아쉬워 9월 9일 파리를 다시 한번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원군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파리 사람들은 남은 힘을 끌어모았고 결국 앙리사세는 포기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9월 1일부터 조금씩 식량을 들여보냈던 파르마 공작은 7일에는 도시의 강줄기를 차지했고 그 뒤에는 지속적으로 식량을 들여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포위로 인해 최대 4만에서 5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기준으로 근 100년간 유럽에서 벌어진 그 어떤 포위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4개월간 끔찍한 굶주림 속에 발버둥쳐야 했던 파리의 시민들은 카톨릭 동맹에 불신을 갖기 시작했고 이후 앙리사세가 카톨릭으로 개종했을 땐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앙리사세는 굶어서도 포위에서도 공격해서도 가질 수 없었던 파리를 개종으로 얻게 되었죠. 이 포위 이야기를 듣고 나니 파리를 얻기 위해 카톨릭으로 개종하며 파리는 미사를 거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말했다던 앙리사세의 유명한 말이 조금 더 가슴에 와닿죠.
종교를 위한 싸움 속에 뼈가루까지 먹었던 1590년 파리 포이전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